안녕하세요. 21년차 일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용기를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오늘 영상은 일형 당뇨인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당뇨인들과 의료인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일형 당뇨인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해였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반입하고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식약처에 고발을 받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일형 당뇨병 환우의 대표 김미영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영 대표는 어린 아이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가져오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의료기기는 미국 FDA에는 이미 오래전에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런 의료기기를 구입을 대행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비용도 비싸고 사용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업체들은 수입하지 않았고, 개인이 수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 식약처는 자가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와 서류들을 간소화시켰고, 국내에도 드디어 다양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 업체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6년, 17년에 일형 당뇨 카페를 통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루트도 없었고 비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 생활도 바빴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에 큰 관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 아이들을 위해 홀로 열심히 싸우는 김미영 대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큰 응원을 보냈지만 사실 저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당뇨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수입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웠던 연속 혈당 측정기, 아마 지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일형 당뇨인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그 전에 굉장히 혈당 관리를 잘 해온 저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나서 당뇨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훨씬 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 의료 방법이 있더라도 사실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내 업체들은 수입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그림 보이시나요? 피코리라는 단체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피코리는 환자 중심 성과 연구소라는 2010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기관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환우 여러분들은 의료 체계의 중심에 서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닌가요? 일형 당뇨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했던 김미영 대표가 또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약처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왜 고소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관련된 뉴스를 몇 해 전 TV에서 접했습니다. 일형 당뇨인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하 발언과 여러 당뇨 카페에서 나왔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증언들, 일형 당뇨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수익을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찍고 편집하며
이 영상으로 도움을 얻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형당뇨와 함께하고 있지만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하여 또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 김미영 대표님을 이번에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이 기회를 빌어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기 수입 업체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측정기기, 인슐린 펌프, 연속 혈당 측정기 등 많은 의료기기를 써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AS는 정말 AS 센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고 AS 센터의 직원이 환자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기기의 고장을 환자가 직접 힘들게 증명을 해도 해외 본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AS를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분들께는 잠깐의 단순한 기계 고장이겠지만 그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그 잠깐의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거나 AS를 진행해 주실 때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의미와 존경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닥터가 라틴어 가르치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소수겠지만 병원 안팎에서 펼쳐지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된 일탈 행동들과 환자에게 행해지는 비소통적인 모습은 환자들에게 병보다도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라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심리적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환자들도 좋은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의료 관계자 분들께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시나요? 환자 중심의 의료를 하고 계시나요? 아님 경제적인 혹은 자본주의적 관계로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환자들도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닌 의료라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경제적인 논리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잘못된 서비스를 지적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확실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어떤 좋은 약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직접 뵌 적도 없지만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우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